얘들 안녕. 개념학습 6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개념학습뿐만이 아니라 주교재에서도 갈래복합 실전에도 간간히 동영상을 보내려고 해요.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대신 선생님이 좀 중요한 작품들은 주 수업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서뿐만이 아니라 이 개념학습 그 다음 요 주교재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동영상 잘 꼬박꼬박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은 6강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신영복의 작품이고요. 얘는 글의 종류가 수필이에요. 자, 일단 해제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형광펜을 다 미리 쳐놨는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선생님이 읽으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제 연두색, 노란색, 그 다음 민트색 정신없이 칠해놨는데 나름대로 선생님만의 구분이긴 해. 이 연두색은 이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노란색은 이제 이 글쓴이가 이제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들. 그 다음 민트색은 이제 뭐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빌려서 얘기할 때 지금 선생님이 민트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 인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합니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나름대로 구분을 해놓은 거야. 네. 그냥 봐주시고, 여러분들 그냥 다 똑같은 색깔로 칠해놔도 상관없어요. 네. 좀 정신 사납게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태백산맥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현대사의 문제점을 비판한 수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나무 숲에 딱 갔더니, 와, 소나무 숲들 대단하다. 이 곳에서 되게 오랜 세월 잘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온 모습 보니까, 대단하다. 막 경이로움을 막 나타내다가, 그러면서도 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나무들을 막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막 소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비판하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수필이다 보니까 나 자신이 글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글쓴이는 소나무들을 보며 경의를 느낀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대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인들의 무차별적인 소비와 현대사에 만연한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를 비판하고 있고요.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밑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당신에게 엽서를 띄운대요. 어디에서?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말이죠. 그러면 엽서를 띄운다는 건 편지글 형식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 글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즉 이 글을 읽는 독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독자로 하여금 당신의 입장에서 필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 같은 효과,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칠한 거는 지금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에 소나무 숲에 와 있어요.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에 대한 정보에 선생님이 연두색 칠했다라고 했잖아. 물론 이 당신은 이제 독자를 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이 글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길래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럼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만 같대. 왜? 뭐 되게 좋은가 보죠. 지금 소나무 숲에 들어오니까.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바람과 서리를 겪은, 그러한 온갖 고초를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더군요.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경이.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그 자체였대요.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우리들과 달리, 즉 우리들과는 대비를 이루는 게 누구인 거예요?
소나무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소나무 대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서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다시 우리들과 누구? 소나무들 대비 표시해 줘야 되겠고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경이로웠다? 신발 한 켤레의 토지면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좁은 공간에서 좁은 면적에서 이렇게 우람하게 크게 자란 이러한 나무를 보니까 충격적이고 경이로웠대요. 이 글쓴이의 생각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한 겁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에게 그럼 이 나와 우리들과 이 소나무는 뭘 이뤄?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렇게 소나무보다도 더 많은 거를 소비하면서 더 많은 걸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에게 소강리의 술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과 같았대요. 소강리 술숲 이퀄 엄한 스승과 같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유가 쓰였어요. 체크해. 그쵸?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1문단은 풍상을 겪으며 버티어온 소나무에 대한 경의와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 2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1문단은 자기가 술숲에 간 그 경험, 체험을 바탕으로 왜냐면 숲필은 보통 경험, 체험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느낀 깨달음을 나타내잖아요. 그쵸?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를 만져볼 때보다 돈을 내야 될 것만 같대요. 즉 별 한 개든 소나무 한 그루든 자연들이잖아요. 그쵸?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즉 이러한 별 한 개나 소나무 한 그루 같은 이런 자연보다도 못한 것에 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경우가 많대요. 언젠간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분들을 괄호로 묶어놓은 거야.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을 통해서 느낀 거.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변한 조선 전궁의 그 궁궐의 기본궁제를 되찾은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는 경복궁 보건공사?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들이 못했어. 와장창 깨진 거야. 반성하게 된 거죠. 왜냐면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얘가 어딘가에서 들은 정보죠. 그거에 선생님 민트 색깔 칠한 거예요.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성을 하게 된 거야. 이 나무들이 그 복원하는데 수천만 개, 이런 몇백 대가 막 드는 걸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낭비고 그리고 소나무를 해치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이를테면 고난에 찬 100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수많은 소나무들은 결국은 오랜 세월을 버텨낸 그쵸? 그러한 우리의 역사와도 같은 건데 그걸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문단은 소나무를 비롯한 자연을 훼손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문단.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즉 의문형을 통해서 소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잘라내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잘라내기도 하고 또 사람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인력을 잘라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즉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함부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이죠. 그만큼 우리 사람은 그러한 자연, 소나무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게 뭐한다라는 거야? 함부로 남용을 하고 있죠.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것도 결국 이미 식물들이 생산한 것을 그냥 뭐 할 뿐이야. 숟가락만 얹는 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는 것도 사람이래요. 즉 한마디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고 자를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르는 그 인간은 또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이러한 경제학의 그쵸? 경제학의 폭력성,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현대사회의 이러한 폭력적인 소비 행태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3문단. 자, 4문단으로 가볼게요.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잘린 부분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잘린 부분에서 녹기가, 그 나무들의 그러한 화냄이 사람을 해칠 수 있대요. 어찌 화내는 것이, 노하는 것이 소나무 뿐이겠습니까? 그쵸?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겠죠.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온갖 어려움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소나무를 비유했죠.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이제 소나무는 우리와 늘 한평생을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하늘 달래주는 것도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소나무 바람이래요.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소량 등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를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 어떠한 높은 절개를 보여주는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비유죠. 금강송의 고든 둥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암석지에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의 소나무는 우리에게 늘 전해줬던 거죠. 그쵸? 여기까지 4문단.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대조되는 소나무의 정신적인 기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5문단.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나무에서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서 인식이 전이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무한경쟁의 논리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라고 생각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무한 경쟁 같은 이러한 논리 속에서 살아내려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있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슷한 존재들일 수 있죠.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우리를 되게 슬프게 한대요. 왜냐면 이 솔방울 자체는 결국 소나무의 마지막 의지이자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 그들의 이제 침입이라는 게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꿔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력들이 자라기에는 이제 점점점 더 각박하고, 그쵸? 안 좋은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비유죠. 나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마치 일문단의 소강리의 술솥을 모한 것처럼. 엄한 스승에 비유한 것처럼 그것과 이제 조응되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합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그러한 신화를 생각해 보죠. 즉 마지막 남은 어쩌면 이러한 소나무의 그 의지와 희망, 결국은 그게 솔방울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기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솔방울
솔방울과 같은 희망을 품고 그 저력, 그 남은 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솔방울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예찬,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저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남산의 소나무가 더 이상 뭐 살아남을 길을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뭐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 이건 이제 당신이 한 얘기지만 그 얘기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이 글쓴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솔방울마저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방울은 결국은 이 소나무가 품고 있는 마지막 희망, 저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 솔방울 같은 희망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늘 갖고 대응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주제를 확인하시면 무차별적인 소비를 일삼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현대사회의 비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 핵심 포인트, 서술상의 특징,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 세상으로 확장. 빈칸 꼭 채워보세요. 사용설명에서 보시면서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나무를 설정해서 교훈을 나타내고 있고요.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그래서 인간과 나무를 대비로서 소나무를 인간을 이해하는 척도로 교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강리 소나무를 통해서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고 남산의 소나무를 생각하면서 이제 솔방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문명에서 살아남는 남산 소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솔방울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특히 1번 문제 있죠.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보세요. 왜냐면 각 문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우리 6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